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엑셀 열어주시고요. 네, 엑셀 열어놔 주세요. 자, 그리고 화면을 보기 좋은 형태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대요. 네,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저는 제 창은 약 한 200% 정도, 170에서 200% 정도로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시게 확대 좀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좀 크게 확대를 200%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해보세요. 자, 지금 8분 들어왔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김대감님, 고정숙님, 이동희님, 혹시 오늘 진경님도 계실까요? 진경님, 지난 시간에 진경님 오셨었는데요. 음, 우환님과 이문희님 안 계시나요? 네. 자, 자, 그러면 다양한 입력 방법이라는 우리가 그냥 보통 키보드에서 하나씩 입력하고 엔터 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다양한 입력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엑셀의 기본기 다루는 수업 중에서. 자, 먼저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고 쓰고, 그 밑에, 2020이라고 써야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엑셀이라고 입력을 하고, 우리는 보통, 즉, 아랫줄에 바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보통, 엔터를 치지요. 근데 엔터를 치면은요, 엑셀은요, 엔터를 쳐버리면 셀에 그 셀의 입력을 끝내는지 알고 셀 포인터를 B3로 바꿔버립니다. 맞나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엑셀하고 엔터. 그런데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해야 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다 쓰면은 2020, 이거는 한 셀에 여러 줄이 아니고 그냥 한 셀에 한 줄씩 입력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아니니까 요거는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지워버릴게요. 자,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B2 셀을 클릭을 해놔 주세요. 클릭을 해놔 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냥 엔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염둥이님하고 심연이님 혹시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신다면, 네,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동시 시청자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엑셀반은요, 한 분 한 분이 귀하다, 지금.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네. 자, 어,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엑셀 열으시고요. B2 셀에 먼저 여러 줄을 입력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 줄. 그냥 엔터는 내려와 버려요. 셀 포인터가 내려와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 줄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자, 먼저 여기다가 입력해 볼게요. 자, 엑셀이라고 씁니다. 쓰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뭘 치지 마세요? 뭘 치지 마세요? 네. 엔터를 치지 마세요. 엔터를 쳐버리면은 셀 포인터가 내려와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 옆에다 쓸까요? 아니죠. 두 줄로 쓴다고 했죠. 두 줄 또는 세 줄, 네 줄일 경우. 자, 자, 이제 뭐를 누르시면서 치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Alt라는 키보드 있죠. ALT.
얼터너티브에서 약자만 뗀 건데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요. 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친다는 거예요. Alt를 먼저 누르고 계세요. 자, 먼저 누르고 계시고요. 엔터를 칩니다. Alt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커서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거기다가 2020이라고 써보세요. 네,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이 두 줄이 입력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네, 엔터를 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줄, 4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반복을 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다 했다 싶으면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행의 높이가 커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두 줄에 들어갔으니까. 아, 김대감님 오셨습니다. 김대감님 어서 오세요. 자, 한 분 한 분이 귀한 엑셀반에 김대감님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세 줄로 입력을 해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한 셀에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국어만 썼다면 무슨 엔터요? Alt 엔터요. Alt 엔터. 국어, 영어 하고요. 또 Alt 엔터요. Alt 엔터요. 또요. 수학, 쭉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쭉. 한계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엔터만 입력을 하시면 행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한 셀에 여러 줄이 입력했을 때는 마지막 최종이라는 말보다 마지막은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된다는 거. 자,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연습. 영어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숫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옆에 볼게요. C2 볼게요. 10하고 Alt 엔터, 20하고 Alt 엔터, 30하고 엔터. 그러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왼쪽 정렬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수식을 좀 이거를 이용해서 써봤는데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네,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20 이렇게 하면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단 여기서 숫자를 자, 여러분 이거 숫자 데이터일까요? 문자 데이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겠어요? 이게 숫자를 이렇게 여러 줄로 쏘고 엔터를 쳤더니 숫자가 왼쪽으로 딱 붙었네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일까요? 숫자 데이터일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파악하시고 가셔야 돼요. 엑셀의 기본 원리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중요 시간이죠. 자, 숫자를 문자 데이터일까요? 숫자 데이터일까요? 뭐 숫자를 여러 줄로 입력을 하면 네, 엑셀은 얘를요. 문자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귀염둥이님 딩동댕. 네, 왼쪽으로 딱 붙였다는 거는 문자의 경우라 그랬죠. 숫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만 이렇게 쓰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얘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값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2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30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붙는 여러 줄은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요. 네, 문자 데이터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숫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하는 경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 여러 셀에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셀에. 지금은 뭐예요? 금방은 뭐였어요? 한 개의 셀에다가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요번에는 여러 셀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 셀에다가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거 연습해 본 거 지울게요. 네, 여기 블럭 지정해가지고요. 연습해 보신 거 딜리트로 지워볼게요. 자, 엑셀은요, 네, 여러 영역을 지울 때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중에 백스페이스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딜리트만 여러 셀을 한꺼번에 지우고요. 백스페이스는 한 셀만 지워요. 첫 번째 셀만. 그래서 여러 셀을 지울 때는 딜리트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 지웠고요. 자, 즉 여기에다가 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될 때. 이걸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쭉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그래도 조금 잘 아신다는 분은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엑셀만의 특이한 입력 방법이 또 있어요. 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한 분 한 분이 귀한 엑셀반입니다. 자,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 셀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의 엑셀의 다양한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방법 1. 방법 1. 네, 방법 1은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복사, 그리고 붙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한 셀에, 자, 서울 한글로요, 서울이라고 써볼게요. 서울하고 쓰시고,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셨어요? 엔터를 쳤다가 네, 위에 있는 셀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네. 여기 복사 버튼이거든요, 여러분. 자, 복사 버튼은 당연히 우클릭을 해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네, 누르시면 엑셀은요. 이렇게 반짝이가 돌아요. 기찻길처럼 반짝이가 반짝반짝 돌죠. 이 반짝이가 도는 의미는 반짝이가 도는 동안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반짝이가 이게 없어지면은 붙여넣기 하면 안 나와요. 자, 이게 반짝이가 돌고 있다는 거는 얘가 클립보드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블럭을 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저랑 똑같이 블럭을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다 연습이니까. 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예, 이 서울을 포함해서 잡아도 돼요. 포함해서 잡아도 돼요. 그리고 붙여넣기 버튼,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다양한 옵션이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려요.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은 붙여넣기 옵션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그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붙어있는 모양이 다 달라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헷갈리니까 그냥 위에 있는 붙여넣기 버튼 있죠? 우리가 보통 컨트롤 V. 아,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그리고 이 블럭 돌아다니는 걸 딴 데 클릭을 해도 얘가 계속 돌거든요, 여러분. 얘 계속 돌아요. 무슨 얘기냐? 너가 붙여넣기 하면 나는 서울을 붙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블럭을 풀려면요. ESC 키를 누르면 돼요. ESC. 블럭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블럭. 자, 다시 여기를 블럭 지정해 볼게요. 블럭 지정하셔가지고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짝이가 반짝반짝 돌죠. 이렇게 돌죠. 네, 이게 블럭 지정이 돼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블록을 해제하려면 무슨 키? 네, ESC를 누르시면 블록이 해제가 됩니다. 네, 반짝반짝 도는 게 해제가 됐죠. 자, 그래서 방법 1,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내용을 복사할 내용을 블럭 지정을 한다고요. 복사할 내용을 블럭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네, 붙일 범위를 지정하고요. 붙일 범위를 블록 지정하고요. 그냥 우리가 붙이기, 간단한 붙이기, 첫 번째 붙이기 또는 컨트롤 V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은 여러분 한글이건 엑셀 아니 한글이건 뭐 파워포인트건 뭐 다 이런 방법으로 하죠. 자, 그런데 네, 엑셀만의 특이한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특이한 두 가지 방법 잘 보세요. 네, 방법 2, 자동 채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 채우기. 자, 자동 채우기라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동 채우기. 네, 마우스를 어딘가 클릭을 하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드래그를 한다든가 블럭을 한다든가 드래그를 하면 네, 오른쪽 아래에 생기는 조그만한 사각형을 자동 채우기라고 한다고 했죠. 자동 채우기라고 했죠. 네, 요 자동 채우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 지워볼게요.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네, 지우고요. 자, B2 셀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요거는 엑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써볼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오른쪽 끝에 조그마한 사각형 보이시죠? 지금 커서가 있기 때문에 왼쪽이 좀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여기다가 맞추시면 마우스가 얇은 십자 모양이 되거든요. 검정색 얇은 십자 모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 확대하니까. 자, 여기 이렇게요. 예, 여기 보시나요? 네, 검정색, 빨간색 큰 마우스 위에 검정색 십자가 보이시죠? 요때 자동 채우기.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여기요. 여기다가 옆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옆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놔보세요. 났어요? 다시 맞춰보세요. 자, 마지막 자동 채우기에다 다시 맞춰보세요. 그리고 다시 얇은 십자 모양, 요때 밑으로 10펜까지 내려와 보세요. 바로 되죠? 네, 이거는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쫙쫙 드래그로 같은 값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 채우기 방법입니다. 자동 채우기라고 하면 얇은 사각형, 조그만한 사각형으로 자동 채우기도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일 경우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순서 메모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의 문자만 입력을 하시고요. 문자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에서 또는 가로 또는 세로 열 단위면 옆으로죠. 옆으로 또는 행단이죠. 행단이면은 아래로 어떻게 하면 돼요? 드래그만 하면 돼요. 드래그. 네. 자동 채우기에 맞춰서 맞추면 무슨 십자가 된다고요? 얇은 검정색 플러스가 된다는 거. 얇은 검정색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때 드래그.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엑셀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연습한 거 지워볼게요.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 방법은 또 특이해. 지금까지는 복사할 내용을 하나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맞췄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은 어, 이 방법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있잖아요. 오,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방법 세 번째는요. 연속 영역도 할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연속 영역만 할 수 있고, 이 방법은 떨어진 영역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연속, 비연속 영역에 둘 다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연속 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글자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영역을 먼저, 드래그 합니다. 블록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영역을 먼저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B2부터 C, D, E, 10펜까지 여기까지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했나요? 자, 여기에 한국이라고 써볼게요. 하나만 입력해요. 하나만. 잠깐만요. 한 개만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한 개만 입력을 했죠. 입력을 하셨죠. 네. 그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블록을 해서 다 쓰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이 셀에 다 한국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여러 줄 입력할 때는 Alt 엔터였죠.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셀 입력할 때는요. 컨트롤과 엔터. 네. 컨트롤 이거 누르시고요. 네. 왼쪽 컨트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오른쪽 컨트롤 키는 의미가 없어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한번 땅 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쳐보세요. 먼저 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모두 들어가죠. 와우. 그쵸? 자, 그런데 자, 입력하고 네, 컨트롤 키와 네, 엔터. 이걸 이용하면 같은 영역에 같은 셀을 바로 입력하는데 이거에 이 방법 세 번째 방법에 아주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만든다 치면 자,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자, 이 부분 드래그 해서 딜리트로 지워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만든다고 하면 월요일에는 국어, 여기는 화요일은 여기가 국어, 수요일은 여기가 국어. 이런 식으로 해당 위치가 비연속일 경우가, 해당 위치가 비연속일 경우에 같은 국어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기능이 아주 빛을 발하죠.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상관없어. 떨어진 곳. 자, 먼저 떨어진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영역은 B3를 하나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비연속 영역 설정하는 거를 먼저 하실지 아셔야 되는데 비연속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B3A가 국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B3. 그럼 이걸 먼저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B3.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컨트롤 키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컨트롤 키랑 알트 키랑 이렇게 시프트 이 세 가지 키는요. 이건 세 가지 키는 혼자 독자적으로 작업을 못하는 다른 키와 함께 해야 되는 키라 그래서 이 세 개의 키를 조합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시프트는 뭐 대소문자나 이중 또는 쌍자음 이런 거 입력할 때 쓰지만 컨트롤 키와 알트 키는 보편적으로 초보자들은 많이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알아갈수록 컨트롤과 알트의 용도가 되게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컨트롤의 용도가 되게 많죠. 컨트롤의 용도가 되게 많은데요. 오늘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사용하죠.
그럼 좀 전에 컨트롤 키가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때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하는 거. 컨트롤의 용도가 이런 용도도 있지만 비연속 영역 설정을 할 때도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요. 자, 컨트롤 제어하다 뭐 이런 단축키에 영어 단어에서 줄임말로 써서 우리가 CTRL이라고 써져 있지만 컨트롤 키라고 읽는 거예요. 컨트롤. 네. 이제 네. 이렇게 됐으면 C T R L 예, 요렇게 된 약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셀은 클릭을 하고요. B3. 이제 그 다음 거부터 예를 들어서 C5를 누를 때 여러분이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C5 눌러보세요. 계속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D7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첫 번째 거는 회색으로 바뀌고요. 마지막 누른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영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할 때 얘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24 컨트롤 누르고 있고요. 24 또는 F6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단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을 여러분이 입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이때는 한국을 쓰면 마지막에 한국이 국어라고 했죠. 국어 한번 써보세요. 국어.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국어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무슨 엔터, 컨트롤을 누르고 또 엔터. 그러면 여기 얘가 국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오, 신기하죠? 그죠? 네. 엑셀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것도 이제 블럭 풀어보세요. 자, 요번에 실패했다면 요번 지금 거 해봐요. 블럭 풀고요. 자, 예를 들어서 B5 클릭해봐요. B5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요. 귀염둥이님 놀랍네요. 그쵸? 와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네, 여기 클릭하고요. 또 컨트롤 누르고, C4 눌러보세요. 또, 저랑 다른 곳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D6. 그 다음에, E8. 그리고 F4. 예, 이렇게 눌러가지고 영역 지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이라고 써보세요. 수학. 한 번만 쓰고요. 무슨 엔터, 컨트롤 엔터. 수학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수학 다 쓴다니까요. 국어 다 쓰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B8. 이동희님 계셨어요. 조용히 계시다가 네,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니까 또 반응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것도요. 클릭. 그리고 CU 이제 컨트롤 누르고 CU 클릭. D4 21 F4 F5 아무데나 빈대 아무데나. 그런 다음에 영어 한 번만 쓰고 네, 컨트롤 엔터. 네. 모르는 분들은 절대 못 쓰는 엑셀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한테 비법 전수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조용히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자, 이거는요, 꼭 셀 하나 하시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드래그로 해도 돼요. 첫 번째 이 부분 드래그 해보세요. 3개만. 그리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떨어진데 여기 드래그.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드래그. 네,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이것도 떨어진 영역 지정이잖아요. 떨어진 부분이죠. 비연속 부분. 네. 그리고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음악을 쓰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누르고 엔터 똥 치면은 네, 다 들어가죠. 네. 참 잘 만들었죠, 엑셀 개발자들이.
그죠? 이 기능은요, 옛날 버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옛날 버전부터 아마, 안 쓰시거나 안 배우신 분들은 못 썼겠죠. 그죠? 자,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요렇게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 연습해봤으니까, 네, 지워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이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블럭을 잡을 때 이제 다 잡아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다 잡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요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다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전체 시트를 깨끗하게 할 때 바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네, 어디요? 네, 요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A와 1 사이의 직각삼각형. 네, 요거 클릭을 하면 모든 시트가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돼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모두 선택이 됐죠? 이때 딜리트를 누르면 한꺼번에 다 지워지죠. 드래그 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볼까요? 다양하게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면 뭐 다양한 거죠, 그죠? 방법 1번. 네. 방법 2번. 그리고 방법 3번.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방법 1번은요. 1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B2에다가요. 오늘이 4월 11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쓰지 마세요. 4월 11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직접 월과 일을 이렇게 쓰면은요, 우리가 첫날 엑셀의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엑셀의 데이터 종류에서, 날짜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와 논리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 연산이 가능한 숫자, 날짜, 시간, 이런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오른쪽 정렬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쵸? 여러분도 B와 C 사이에서 옆으로 좀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B와 C 사이에서 옆으로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는 문자 데이터로 간주를 해버려요. 엑셀은.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월 빼기 이렇게 해야겠다. 1월 1일 지금 4월 11일을 그러면 4 빼기 11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지 됩니다. 4 빼기 11 여기 지우시고 여기에서 4 빼기 11 하고 엔터 쳐보세요. 4 빼기 11 하고 엔터 치면 네 이렇게 04월 11일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클릭을 하고 클릭이나 셀 포인터를 위에 놓고 수식 입력줄을 쳐다보시면 네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수식 입력줄을 쳐다보시면 2023-04-11 이렇게 날짜로 변환이 돼서 연, 월, 일까지 자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 방법은요. 네, 자, 지금 제가 뭐를 했는데 바로 여기가 생겼죠, 여러분. 보세요. 2023년 04-11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죠, 여러분. 자, 제가 뭐를 했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키보드로 하는 방법인데요. 키보드를 한번 쳐다보세요. 키보드를 쳐다보시면 또 컨트롤이 또 여기서 또 쓰입니다. 컨트롤 키가 오늘 아주 그냥 일당백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네 여기 보시면 위에 거가 쌍점이고 밑에 거가 반쌍점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 밑에 있는, 즉, 이 반쌍점의 역할이, 오늘의 날짜를 입력을 하거든요. 그죠? 컨트롤을 누르고, 반쌍점 자리 이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눌러보세요. 컨트롤하고, 반쌍점. 바로 생기죠? 엔터. 자, 이게 년, 월, 일이 바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키요? 오늘 날짜 컨트롤하고 반쌍점. 되시나요? 이것도 워우 하는, 네. 컨트롤하고 반쌍점. 엔터. 한 번 더 해보세요. 됐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쓰진 않았는데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건 한번 영어인데요. 는 하고, today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거기 밑에다가요. 는 하시고요. 써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함수라는 앤데요. 어, 이게 이제 영어 단어 같지만 엑셀에서 개발한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의 이름인데, 함수는 앞에다가 꼭 우리가 는으로 시작을 해요. 엑셀은 약속이에요. 왜 선생님 는 뒤에 붙이지 앞에 붙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의 MS사로 가서 개발을 하세요. 네. 자, 이건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는을 앞에다 쓰셔야 돼요. 는 하고 투데이 하고요. 괄호는 열고 닫고를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네. 엔터를 쳐보면 네. 자, 제가 해볼게요. 는 today 영어로요. 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여기 괄호 여기 있죠? Shift 누르고 가로 열고 Shift 누르고 괄호 닫고 그쵸? Shift로 열고 닫고 가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땅 쳐보세요. 그러면 역시 오늘 2023-04-11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이 날짜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써먹을 때요?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대여 기간, 반납 미 기간, 반납 초과 기간, 일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제가 억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4월 12일 이렇게 쓴 경우 여러분 쓰지 마세요. 한글로 4월 이렇게 11일 이렇게 쓴 거는 연산에 쓴다 못 쓴다? 네. 요런 데이터는 연산에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데이터예요. 계산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을 봤다면 자, 요번에는요. 어, 음, 요번에는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함수가 있긴 한데 이 함수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버리는 거라서 시간만 입력하는 방식이니까 방법 1은 말 그대로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도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를 대보세요.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고 옆으로 좀 눌려보세요. 열 너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은 또 조금 이따가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C2 셀을 클릭을 해놔 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오후 1시 57분이거든요. 자, 1시 띄고 57분 하고 엔터 치면은 자, 보세요. 시간은 허락이 돼요. 입력하는 거, 글자를 쓰는 거. 그런데 날짜는 글자를 함께 쓰면 허락을 안 해요. 엑셀이.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에 이게 시분을 또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1시 지금이 또 58분이 됐어요. 58분 하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 또 안 돼. 붙여서 쓰면은 이거는 문자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엔터.
예, 왼쪽 정렬 돼버리죠. 근데 1시 띄고 58분으로 쓰면은 이거는 엔터 치면 해봐요, 여러분. 오른쪽 정렬이 되거든요. 요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한 번은 붙여서 써보시고요. 한 번은 띄워서 써보세요. 엑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엑셀을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날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는 직접 쓰면 안 돼요. 날짜는 직접 쓰면 안 되고요. 시간은 또 돼. 모르겠어요. 엑셀이 그래요. 근데 또 여기를 붙여 쓰면 안 돼, 또. 띄워줘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엑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면 네.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시분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입력해도 가능해요. 한글로.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콜론으로 여러분 콜론으로 몇 시 몇 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즉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59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후 1시 59분이니까 24시각제로 여러분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오전 오후를 써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13시 13 콜론 59 지금 2시가 됐네요. 그러면 14 콜론 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입력해 보세요. 자, 오후 14 콜론 0 엔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연산 가능한 데이터는 다 오른쪽으로 붙는다 그랬어요. 오른쪽 정렬을 해요. 엑셀이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래서 14:00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입력 형식은 이렇게 표시 형식은 저렇게 나오지만 입력 형식은 2시 0분 0초, 100분의 1초죠. 100분의 1초로, 초죠, 2시 0분 0초죠. 그리고 오후니까 자동으로 PM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요. 이번에는요, 컨트롤, 아까 여기 보세요. 컨트롤하고 반쌍점이죠. 컨트롤하고 반쌍점인데, 요번에는 반쌍점이 아니라 쌍점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쌍점.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네, 컨트롤과 쉬프트와 반쌍점 자리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 보세요. 원래는 컨트롤 반쌍점을 누르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엑셀에서. 그런데 반쌍점은 아까 쌍점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서 반쌍점 자리를 누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하고 위에가 여러분도 키보드 쳐다보면 이게 반쌍점짜리 위에가 쌍점이잖아요. 근데 이 쌍점을 하려면 뭐를 위에 있는 거니까 쉬프트랑 같이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개의 키를 누르는 거예요. 세 개의 키를. 왼손으로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요 자리에 반쌍점 자리에 얘를 누르시면은 현재 시간이 툭 튀어나옵니다. 해보세요. 자, 해봅니다. 컨트롤 쉬프트 네, 그러면 2시 2분 PM 현재 시간이라는 거죠. 현재 시간 엔터.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죠. 되나요? 기초지만 기초 같지 않은 기초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이 정도가 어려우시면 엑셀은 못해요. 이 정도도 어려우시면 앞으로의 엑셀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지금 남아 계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쭉 엑셀을 하실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다양한 현재 시간 입력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요. 이 셀에 예를 들어서 밑에다 갈까요? 여기 B8에다 갈까요? 이 셀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한 칸 띄어서 바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현재 날짜는 컨트롤 반쌍점이니까 컨트롤 반쌍점 누르고요. 한 칸 띄고요. 컨트롤 쉬프트 쌍점을 누르면 이렇게 오늘 날짜와 오늘 현재 시간이 바로 표시가 되죠. 자,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지금 작성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직접 쓰지 말고 컨트롤 쌍점, 컨트롤 쉬프트 반쌍점 요거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엔터 치면 입력이 돼요. 자, 엔터 쳐서 입력을 했더니 여기가 이제 샵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를 처음에 여기서 컨트롤 하고 쌍점, 반쌍점.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반쌍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워요.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요. 검지로. 검지로. 그 다음에 그 반쌍점 자리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니까 두 줄로 보이는데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샵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엑셀은 몇 가지 오류 코드가 여러분이 오류 코드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샵이라는 오류 코드는 뭐냐면요. 샵이라는 오류 코드의 이 샵의 의미는요. 네, 열 너비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 너비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자동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열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면요. 자, 넓혀보세요. 자, 열 너비를. 물론, 열의 너비는 열 단위니까 다른 열도 다 넓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열 너비를 이렇게, B와 C 사이를 이렇게 넓혀보세요. 그러면, 다 보이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 잘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잘 되셨어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입력이 아닌 다양한 입력을 한번 알아보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